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전거를 타면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 나온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이클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주변에서 사이클링 오래 타고 잘 타는 이른바 사이클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푸짐한 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자전거 타기는 살 빼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심박수와 운동 강도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집니다. 최대 심박수의 64% 미만인 저강도 운동은 체력 유지 및 회복에 도움이 되고, 최대 심박수의 64에서 76%의 중강도 운동은 유산소 능력 향상 및 체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며, 최대 심박수의 76% 이상인 고강도 운동은 최대 심폐지구력 향상 및 간 기능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20에서 나이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제 경우는 55세니까 최대 심박수는 분당 165회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체지방 연소를 위해서 평소 165에 0.7을 곱한 115에서 0.8을 곱한 130회 사이를 유지할 정도의 운동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르막에선 힘도 들고 심박수도 올라가는데, 평지를 달릴 때는 페달링을 힘차게 하지 않는 한 심박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페달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어 오히려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 자전거를 2시간 타면 많이 운동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페달링이 필요 없는 내리막길도 있고 중간중간 정지해야 되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동 시간은 2시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전거 동호인이 추천하는 맛집은 걸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문제는 자전거를 타서 열량을 소모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0km 자전거 탔으니 치맥 괜찮아 같은 보상심리나, 자전거 타면서 너무 허기지면 봉크가 나서 탈진으로 집에 못 가고 퍼질지도 모르니까 중간중간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편의점에 보일 때마다 들러서 간식을 먹고, 선수들이 장거리 시합할 때 먹는 스포츠 음료, 젤, 바를 쉬지 않고 섭취합니다. 러닝과 비교하면 열심히 달리면서 중간에 음식을 먹으면 뛰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 있다 보니 중간중간 편의점에 들려서 군것질을 해도 달리기에 비해 큰 부담 없이 계속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겠네요. 사이클링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과도하면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해서 근육량 증가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역시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하게 페달링을 하면 몸이 이른바 효율 모드에 들어가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장거리 사이클링 투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겠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살을 빼고 싶은 분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 주 자전거 출퇴근하느라 운동 많이 했으니 주말에는 마음껏 먹고 쉬어야지란 생각이나, 지난 주말 3-4시간씩이나 자전거를 탔는데 이번 주는 좀 쉬어야겠다는 심리로 과식하거나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들 운동 후 자전거 파워미터나 스마트워치에서 운동 후 보여주는 소모 열량 등을 참조하시죠? 그런데 파워미터나 스마트워치에서 보여주는 소모 칼로리 수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동기부여를 위해서일 텐데 이 수치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사이클링을 즐기고 오르막길도 거침없이 오르는 이른바 자전거 괴수들 중에서도 배 나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페달링을 할 때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종아리, 대둔근 등이 주로 사용되는 데 비해 복부 근육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복부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부 근육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전신 대사량 증가가 필요한데 사이클링은 아무래도 복부 근육 자극이 약하죠. 그렇다면 사이클링으로는 뱃살을 전혀 못 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페달링을 안정적으로 하고 파워 손실을 줄이려면 상체의 흔들림을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몸통의 중심을 안정시키는 이른바 코어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이클링 도중 코어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부를 등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 복부 근육이 지속적 저강도 수축 상태가 되어 복부 지방이 연소되고 자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코어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하여 튼튼하게 만들면 특히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허리 통증 감소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전거를 안 탈 때라도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등을 틈날 때마다 하는 것이 좋겠네요. 첫째, 실제 도로에서 라이딩하면서 지키기는 어렵지만 사이클링 중에도 가급적 고강도 인터벌 주행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분 빠르게 타고 1분 천천히 타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실내 자전거로 하는 훈련이긴 하지만 자전거 도로 주변에 사람이나 지나가는 자전거가 없다면 시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적게 드세요. 사이클링은 러닝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량이 적습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 러너들은 별로 안 먹는데 오히려 운동량도 적은 사이클 탄다고 더 많이 먹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건강한 돼지가 될 뿐이죠. 적당히 먹고 그렇지만 음료는 충분히 드세요. 셋째, 거의 매일 고난도의 언덕길을 오르는 선수가 아닌 한 적당한 금액의 자전거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가벼운 자전거를 타면 그만큼 운동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를 자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왕복 25km 정도의 거리를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큰 운동이 되진 않죠. 그래서 주말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꼭 가까운 청계산에 등산을 다녀옵니다.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이클링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링은 특히 상체 운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TV를 보거나 잠깐 시간이 날 때 아령 운동이나 팔굽혀펴기, 플랭크 운동 등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지키고 살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열심히 지켜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